자, 빨리 오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의 단위가에서 먼저 어떤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 과연 주식이 어떠한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지, 어, 다음날 주가가 주도하에 올라가는 것은 다음날 주도하에 올라가는 것은 보통 시간의 단위가에서 강한 종목이 다음날 시장을 주도하겠죠. 그러면 다음날 자 오늘 시간의 단위가의 상한가 친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일단 본래 이제 아까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벤트가 오늘 이제 끝난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하는 그 상에서 10일 연장을 이제 없애려고 하다가 지금 저녁에 지금 가입을 이제 하신다는 분이 계셔갖고 그냥 동일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오늘 이제 종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오늘 결제하실 분들은 결제하시면 되고 오늘도 이제 이런 대성창투에 대한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매일같이 뭔가는 나와요. 내일도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아침에 장이 열리고 나면 시스템적으로 막 종목들 포착이 돼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따른 종목들을 빠르게 이제 포착해서 특히 아침에 9시부터 그 몇 분 사이에 막 종목들이 빠르게 포착이 보통 돼요. 그래서 그때 포착된 거가 보통 아침 막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에 포착된다. 근데 그게 상한가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런 신호다. 그러면은 한 10%, 15%, 16%, 17%, 20%는 보통 가요. 그거 아침에 10%대 빨리 내가 포착해드리면 사가지고 그날 초반에가 제일 잘 가요. 오후보다도 단타는 아침에 9시부터가 제일 잘 나오고 상한가는 2시 이후에 잘 나오는 거고 아침에는 단타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세요. 꼭 그렇진 않지만 아침에는 그냥 단타한다 생각해요. 주가가 막 가다가 내려오잖아요, 보통. 신호가 나와도 이것도 아침에 초반에 한 자릿수대에서 나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그때 20 몇 프로까지 가다가 한 15%인가?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시간대의 특징이 있어요. 초반에 막 달리다가 내려와요.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상한가를 도전하거든요, 주가가. 아침에는 단타를 치시고 2시나 오후장에서는 상한가를 바라본다. 보통 그렇게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 20분, 한 5분 사이 아침 초반에 빡 올라가는 그거를 아침에 단타하면 재밌어요. 막. 근데 그 신호가 딱 나오면서 제가 들으면 그때 바로바로 단타 치시면 됩니다. 뭔가는 보통 하루에 한두 개는 나와요, 신호에. 아예 안 잡히는 날은 거의 없어요. 뭔가는 잡히니까 내일도 재밌는 단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일단 오늘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항상 시간의 단일가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로보로보 살짝 안착하면서 이거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주봉이 이제 눌림목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가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하실 분들 한번 제가 수익 드렸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끝난 거 아닌데 잠깐만요. 자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자, 녹화 방송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 저게 제가 드린 게 로보로보 같은 경우 한 번 이제 수익을 드렸어요. 수익을 드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게 하루짜리 단타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매수 포인트만 잘만 잡으면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이거 단타형 아니에요. 이거 단타형 아니니까 오늘 살짝 잘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선다는 게 일단 안전을 할 거예요. 돌아섰다는 것은 120분 분봉이 뭐 22선 해보겠다고 돌아섰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그건 아니고 22선이 돌파가 됐지만 거래가 터진 이 절반을 통과 약 5,500원이 완전히 돌파가 되면 그때는 이제 확인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취매 매수는 월봉에 대한 이게 첫 반년 이상의 조정을 받고 첫 시작이니까 뭐 지지권을 22선 잡고 선취매가 어찌 보면은 약간 더 유리하긴 한데 지금은 선취매가 유리는 하나 위에 거래가 실리고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밀릴 수도 있죠. 방향 아직 모르죠. 근데 이제 거래가 실려있는 장대 양봉의 지금 밴드가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설 여지도 존재는 하긴 하는 만큼 그렇게 단타가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확인하면 좀 늦어요. 근데 요거 그나마 조금 더 확인한다면은 뭐 22선이라도 회복한 다음에 매수 손저가를 22선 잡고 해본다. 뭐 그 정도 선춤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확인 그것도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22선에 돌파를 해야 사지 무작정 사기에는 지금 거래가 실리고 밀렸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단타형이 아니라서. 그리고 모비스 어제 제가 공개 방송 때 장 끝날 때 제가 이거 드렸잖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오늘 시가 이하 매수하시면 된다. 자, 내일 오늘 매수한 가격을 넘어가요. 동시호가가 시간의 단위가가 지금 모비스가 2,805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저 정도 이상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음봉을 넘어서는 양봉 넘어서는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실리고 눌릴 때 거래 없이 눌린 다음에 내일 돌파를 하는 날이라서 내일은 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니면 내일 튈 것이다. 응? 오늘 아니면 내일 튈 것이다. 예, 내일 기대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주봉이 이제 시작이라서. 거래가 실리는 밴드 돌파는 내일이면 이제 밴드가 이제 거의 돌파가 다시 되겠네. 살짝 밑에 있지만 돌파가 되겠네요. 이게 갈 종목이면은 이제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라 내일 튀어요. 내일은 좀 튀는다네요. 2,900원까지 일단은 가겠네.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점이긴 하죠. 일차적으로 저항권 여기인데 짧게 봤을 때는 그래요. 잘해요. 이거 근데 그린 뉴딜 정책이라 이것도 일명 조 바이든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조 바이든 관련주는 이제 뭐 대통령 임기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흐름은 그린 뉴딜 정책으로 풍력, 태양광 다 올라갔듯이 현재 핵, 융합 에너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가장 앞으로 미래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거 미래 에너지 여기 있네요. 미래 에너지
미래에너지. 미래의 에너지는 융합입니다. 내일 급등기대죠. 모비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태양광 풍력을 떠올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태양광 풍력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자, 이제 시간을 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단위가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자, 볼게요. 태양금속이 시간의 상한가를 쳤네요. 태양금속이 상한가를 쳤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재료가 나온 거는 없고 과거에 그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면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움직인 적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이슈로 한번 올라간 건지 일단 시간이 가니까 올라는 갔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주로서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매수의 대상으로 삼을만 하겠느냐? 저는 별로 지금 뭐 항상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요 파란색의 62선을 붕괴시키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잠깐만요.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하락 국면 속에 들어간 상태, 역배열. 그 상태에서 갭 뜰 때는 보통 쫓아가지는 않아요. 여기 정벼 상태일 때가 주가가 쭉쭉쭉 연속적으로 뻗어 올라가니까 이럴 때 뭔가 호재가 터지면 좀 시가 갭 상승 떴을 때 좀 쫓아가서 매매를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갭이 떴을 때는 갭이 떴을 때는 보통 쫓아가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지 않아요. 그래.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내일 아침에 특별하게 지금 재료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크게 만약 윤석열 하더라도 지금은 지지율로 보고 시장에서 핫한 거는 윤석열 테마보다는 이재명 테마주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이는 만큼 나쁘진 뭐 당일날 한번 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리노믹스 이것도 오늘 이제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상한가는 갔어요. 자, 신규 상장된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올라간다거나 그 품절주가 올라간다거나 그 특징은 딱 오늘 지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딱히 마땅하지 않을 때
그냥 신규 상장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이라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이라는 자체는 이제 기대감이 보통 이제 커요. 회사에 대한 뭔가 기대감. 그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빠지고 나면 단순한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을 가니까 해서 클리노믹스. 근데 이거는 재료가 좀 나왔어요.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FDA 승인 소식. 미국 법인의 클리노믹스 USA, 미국 법인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FDA 승인 소식. 뭐 일단 FDA에서 승인을 해봤다. 진단키트. 미국 여전히 뭐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로서 저런 재료 정도면 이제 일단 뭐 상한가에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죠. 떴어요. 근데 18,350원 정도가 시간에 올라가면서 아침에 이제 여기서 출발해요. 저항권에서. 거래가 실리고 밀려있기 때문에 저항권이 커요. 저항권이 뚫리면 갈 수 있고 뚫리지 못하면 밀릴 수 있는 위치란 점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거래가 실리고 무너지는데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전저점 붕괴에 따른 외바닥에 따른 저항권에 왔을 때는 가볍게 돌파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락에 대한 폭에 비례해서 약 절반 정도 부근에서의 또 저항을 보통 또 받기도 해서 요거 조금 올라가다가 밀릴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그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주도 테마 성격으로 매매 대상으로 삼지 않는 만큼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 그런 성격, 그런 거 좀 아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는 오늘 아침에 장중에 제가 이건 봤어요. 신호가 장중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나왔던 건데 오늘 나왔던 종목이에요. 오늘. 근데 제가 아예 관심을 안 가진 게 이게 뭐 동전주기도 하고 600원짜리 동전주는 원래 안 해요. 기술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일봉상 단기로 짧게. 근데 월봉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단발성일 수가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지금 한국파마와 함께 코로나19 개발업체 제넨셀에 유중을 통해 34억 원 투자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이제 코로나인데 코로나19 개발업체 제넨셀에 유중을 통해서 투자했다는 건데 한국파마와 함께 리더스 기술 투자, 창투사, 뭐 기술 투자, 뭐 투자 회사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코로나 쪽에 대한 이슈로 뭐 요새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코로나에 대한 관련성을 띠는 그 분야에 대한 공략은 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리더스 기술 투자. 자, 리더스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이게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렸어요. 그리고 훅 풀렸다가 6%까지 밀렸어요. 이렇게 6%까지 밀릴 정도면 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건 시간의 단위가에서 6%까지 안 밀려요. 상초다가. 그리고 거래량이 약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매수 잔량이 약해요. 이거는 마지막에 9%까지 올라갔다 하더라도 약간 좀 움직임이 좀 불안정하다. 당연히 내일 쫓아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니까에서 9% 올라갔지만 시가 떴다가 잘못하면은 음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불안정한 종목이란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개발은 이거는 시간에서 지금 7% 정도가 올라가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1883억 원 나와서 전년 대비 17%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거는 이제 중기적인 흐름에서 이미 대응봉 맞고 하락으로 꺾여 있는 상태라 일시적으로 내일 반등이 나와봤자 지금 이미 꺾이고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되반등, 전저점 붕괴에 따른 되반등이라 지금은 이제 쫓아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지표들의 과열권성에서 매도를 할 만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AP위성 이미 시세가 나온 건 안 돼요. 필요 없고요. 신규 상장 종목으로 오늘 일부분의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올라가느냐?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왜? 지수 조정받았잖아. 오늘. 받으니까 딱히 할 만한 게 마땅하지 않을 때 품절주, 신규 상장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움직여요. 뭐 꼭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성향도 좀 있어요.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신 분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유튜브 오신 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 큰손의 유튜브도 요새 시작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 많은 정보들을 이 시간에 하는 거 시간에 다니까 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왜 이래? 시간에 다니까 해서 그 내용들을 왜 안 돼?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오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강남 큰손의 미친 꿈의 차트 강남 큰손 TV 오시면은 좀 시간에 다니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녹화를 또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가서 이제 항상 여러 가지 정보들 보시면 되고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MTNW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간의 단위가에 대한 요 메리트 분석 내용은 제 개인 유튜브에만 이제 올리고 있어요. 녹화를. 굉장히 메리트가 커요. 어디 가서 해주지 않는 다음 날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안녕하세요. 천칭이님. 다음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시간의 단위가에서 뜬 게 아침에 시가가 뜨겠죠. 일단 뜨겠죠. 그래서 내일 이런 것들 아침에 뜨긴 뜨는데 과연 쫓아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특징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신규 상장은 그 회원님들이 이제 주식을 초보자분들은 주식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거를 보통 원하는 분들의 대부분이에요. 사요 팔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개념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은 그런 개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대응이 빠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요. 가치를 보고 예상을 하기보다 기술적으로도 특별하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뭐 쌍바닥 뭐 그런 건 없어요. 아직 데이터가 얼마 없어갖고 그런 게 거의 특징이 거의 없어서
이런 거는 대응을 좀 빠르게 해줘야 되고, 지금 이런 건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상장한 날에 요 음봉을 양봉이 몸통이가 넘어서 가지고 지금 끝났죠. 그거 하나 특징이네요. 근데 이제 위에 꼬리가 위에 꼬리가 좀 크다라는 게, 길다라는 게, 아래 꼬리보다 윗꼬리 길고 몸통이보다 윗꼬리 길고, 요게 특징이죠. 상승이 좀 지향이 된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장이 양봉은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분차트를 봐도 막판에 120분 분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늘고 나서 붕괴됐기 때문에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형태 속에서 다음날 시가가 갭 상승이 떠요. 약 7% 정도. 그럼 내일 쫓아가야 되나? 24,000원 정도 뜹니다. 25,000원 넘어가서 상승장악형 양봉이 나오게 되면 신고가로 이어가는 거예요. 매물대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실리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25,000원대를 완전히 넘어서야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25,000원대를 넘어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내일 아침에 그렇게 돼야 사는 거지, 하려면은. 그 넘어가게 되면 윗골이 2번 긴 거를 넘어가는 거라 신고가의 형태를 띌 수는 있겠죠. 이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시간이 하니까 올라간 뭐 이런 지금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이건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로보틱스라고 해서 요게 시간에 3.65. 잠깐만요. 예, 3.65 올라갔는데 올리디 시장에 대한 이제 확대 때문에 그 중화권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 생산 시설의 증설을 올해 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제가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 연도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이제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미국이 다 막았어요. 첨단 기술들을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 반도체가 있어야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커질 수가 있는데, 반도체를 못 만들게 아예 반도체 굴기가 이번에 실패했죠. 그래서 대규모로 돈을 무진장 투자했던 반도체 굴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OLED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았어요. 중국에서. OLED 생산을 하기 위해 장비를 대거 우리나라에서 또 수출하고 우리나라에 수혜를 받는 게 이 OLED 장비 회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OLED 관련 장비 회사들 몇 개 있어요. 그 업황 자체가 이제 우리가 LCD, 뭐 LED, 뭐 OLED 이렇게 점차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처럼 OLED 관련주에 대한 T 로보틱스가 업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신뢰도가 높긴 높아요. 그리고 장비에 들어가는 로봇이 커지는 추세 속에 11세대급 대형 로봇 생산은 T 로보틱스가 유일하기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전망이 밝다라고 이제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수개월째 올라간 거라 지금 할 수는 없고, 올리디 하면은 ICD를 제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 하면 돼요. 지금 오늘 지수에 대한 조정 때문에 도로 약간 내려왔지만 보통 우리가 17,500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수익 났다가 또 마이너스 본전, 또 마이너스 났다가 델토플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한번 이게 내려온 상태라 뭐 부담 있는 위치는 아니고, 지금 OLED 관련 중에서 가장 싸요. 실적으로 따졌을 때 OLED 관련주 중에서는
T로보틱스는 어느 정도 실적인가? 퍼가 22, PBR 3.21, ICD는 퍼가 6. 퍼가 6이라는 것은 요 EPS 주당 순위, 요 주당 순위 2020년도 작년도 주당 순위 한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 요 총 발행 주식수가 있죠. 근데 요거 발행한 주식에서 한 주당 이익이 이만큼 낮다라는 거예요. EPS를 현재 주가로 나누게 되면 일단 퍼가 나와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나고 있느냐의 기준의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퍼가 보통은 국내 주식 평균적으로 한국의 주식들을 보통 10으로 봐요. 그래서 보통 10조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건 요새는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겨가지고 11, 12까지도 가요. 대부분 그 정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11, 12 정도까지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15 정도 되면 좀 비싼 편에 속하고 10 이하는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탁 싸다 하려면 10 이하 10대 초반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이익률이 이렇게 20%를 육박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퍼가 낮은 이런 형태를 띠는 것도. 그래서 ICD가 이번 이제 어차피 OLED에 대한 수요가 는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 아이폰에 전면 OLED로 다 교체를 하는 만큼 OLED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그래서 ICD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 속에서 이평선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점진적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종목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OLED 관련주인 T로보틱스보다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ICD에 대한 공략이 여전히 유리하고, 현재 뭐 짧게나마 현재 지지권에 1차적으로 본다면은 60일선을 타고 올라가죠. 종가상 안 깨져. 여기를 종가 기준에서 대응을 하는 붕괴 시에는 매도를 하시고 손절, 회복 시에는 재매수해서 이어가는. 그러니까 매도는 종가. 근데 종가라기보다는 이것도 깼다가 올라오죠. 그래서 뭐 중간에 대응하면 되긴 돼요. 제일 좋은 건 장중에 대응하는 게 좋고, 근데 종가로 하기에는 이거 그러니까 좀 더 멀리 하게 되면 20주 이평선 매매. 여기는 안 깨져. 그래서 짧게는 60일선 대응 장중, 그리고 길게는 장중에 샀다 팔다 하는 게 싫으면은 20주 이평선 매매하는 게 뭐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짧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 있게 하세요. 여유 있게. 이거 어차피 가기는 가야 되는데 굳이 샀다 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못 간다면 조건 하나, 오로지 하나.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밀리게 되면, 자, 큰 폭으로 밀릴 수도 있나요? 큰 폭으로 이렇게 밀린다고 당장은 고려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역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능은 한 거죠. 과열권이니까. 근데 이제 공포지수가 지금 워낙, 공포지수를 보시게 되면 전혀 공포스럽지가 않은 바닥을 박박박 기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공포지수가. 공포스럽지가 않은데 뭐 위험한가요?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포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아서 그냥 종목 장세 하시면 돼요. 좋은 종목 있으면 투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그런 지수를 봤을 때는 크게 종목들의 지지권을 ICD 같은 경우에 20주 이평선을 붕괴시키지 않는 형태 속에서 이번 연도 올리드 업황에 대한 호조 속에
강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새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타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것도 512 쪽이에요. 지금 이쪽이 분위기가 다 가잖아요. 지금 위에 이평선 저항권이 없죠. 512 분야를 좀 보세요. 지금 없어요. 최근에도 강세 띄고 있고, 오늘 힘스가 하잖아. 힘스 오늘 주봉 나왔네 이제. 그래서 힘스도 이제 일봉 나왔네. 같이 나왔네. 오늘 이거 힘스가 일부 신호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같은 거라서 내가 힘스를 하나, ICD 하나, 또 하나 더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그거 올리 쪽인데 그쪽이 다 가는 분이, 주도 산업이에요. 주도 산업. 그래서 그 같은 걸 여러 개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부가, 이거는 미친 꿈의 차트가 아니고 꿈의 차트 9버전이죠. 9버전.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강한 매수보다는 일반적인 변곡점에 들어간 거라, 일본과 주봉이 변곡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한번 갈 거예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죠. 어느 정도에서 좀 올라갔네요.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제부터 시작이 된 거는 같네요. 그러니까 이쪽 자체가 지금 주도 산업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리드 쪽 괜찮다고 해놨는데, IC가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리고 모비릭스 같은 경우가, 어때요?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자, 시간에서 3% 정도가 올라갔어요. 자, 이거 오늘 시간의 단일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날 시장이 어떻게 종목들이 주도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것이냐. 잠깐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5인선 회복에 따른 거래 증가라는 특징이 있어요. 거래가 늘면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시간 되시면 유튜브 계신 분들도 인사는 나눠주세요. 인사합시다. 유튜브 계신 분들. 시간 되시면 좀 자기를 밝히기가 좀 그러면은 많은 상관없는데, 가능하다면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럼 모비엑스 같은 경우가 단기적 짧게 보면 이제 오늘 이제 돌아서긴 섰죠. 하지만 멀리 보면은 최고 대량 거래가 상장했던 둘째 날 거래가 최고로 실려 있는 상태를 넘지를 못하고 오늘 장중에 올라가다 밀렸죠. 거의 저항받은 거예요. 저걸 넘어가야 상승에 대한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죽다가 잠깐 반등 나온 거지 상승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앞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죠? 저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물이 잔뜩 있죠. 거래가 실리니까. 물량이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 팔아요. 이런 건 보통 이제 저항권 뚫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일 아침에 이게 갭상승 떠서 시가가 3%도 출발할 텐데, 시간에 3% 올라갔으니까 내일 살까요? 아니 3% 정도 떠서 출발을 하긴 할 텐데, 이거를 내일 아침에 우리가 29,000원 출발하는 건데, 29,000원. 그러니까 상승장 양봉으로 출발하겠네. 여기는 넘어서겠네. 29,000원이니까. 그러면 29,000원이면은 상승 자격 양봉으로 출발하겠죠? 120분 분봉을 보는 건 하루 날짜가 주식이 6시간 반 열려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그 봉의 개수는 한 3개 정도는 예측이 돼요. 패턴상 3개 정도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20분 분봉을 보면 3개가 하루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코스로 예상을 하려면 120분 분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120분 분봉이에요. 내일 음봉을 돌파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이제 열린 거죠. 근데
주식을 올라간 여지가 열렸다는 거하고 올라가겠다 달라요. 의미가. 상승 자극 양봉이면 올라가나요? 아니 이게 매물대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등락이 제한된 등락. 그래서 이제 120분 분봉이 종가상의 음봉을 아침에 넘어가 출발하니까 순간 올라는 갈 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이지 올라간다는 아니에요.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되려면 뚫린 상태가 돼서 올라간다. 정별 상태에서 매물대가 없어야 올라간다. 이게 표현한 거고, 역별된 상태에서는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글쓰기 창이 안 돼요? 안 뜬다고요? 그래요? 왜 그러지? 글쓰기 창이 안 된다. 글쓰기 창이 안 된다? 글쓰기 창이 안 된다? 다른 분들은 글쓰기가 되는데 내가 이거를 뭐 설정을 뭐 잘못했나? 글쓰기 창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요? 뭐 상관없어. 아무튼 근데 왜 안 되지? 글쓰기 창이 왜 안 될까?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건 쉬는 날에 또 알아봐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하나 로그인해야 그렇죠. 그 로그인을 해야 글쓰기가 되죠. 그렇죠.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나 보다. 저 보니까 맞아요. 로그인을 해야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MTM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로그인 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에 떠요. 지금 방송 할 거니까 앞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하시면은 편하게 또 유튜브로 향후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MTMW 유튜브도 있고요. 강남크선 개인 유튜브도 있으니까 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MTMW 거는 제가 마음대로 못하고 개인 거는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도 차이점도 있고요. 그래서 난 모비릭스를 아침에 산다? 내일 아침에 그래요? 로그인 하셨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했는데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설정을 뭐 잘못했나? 설정한 게 따로 있나 이게? 근데 다른 분들이 한번 다른 분들 하면 채팅 좀 해주세요. 채팅 안 되나요? 응, 오셨네. 조정환님. 여기 정환님 계시네. 정환님은 인사가 되셨고. 근데 채팅 되죠? 되네요. 근데 회원님은 왜 안 될까? 모르겠네. 나도 유튜브를 잘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좀 알아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더 알아보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나도 그걸 잘 모르겠네. 왜 안 되는지 회원님이. 예, 감사합니다. 예. 채팅을 잘 안 하시길래 왜 안 되는 건가? 예, 좀 되긴 되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내일은 이건 나는 안 사요. 모비릭스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료로 정보를 내가 드린다고 무슨 종목을 드렸어요 제가. 이 시간에 오시면은 제가 많은 정보들을 드려요. 뭘 드렸어요 제가? 잠깐만요. 화면을 확대하면 채팅창이 안 보여요? 화면을 줄이면 보여요? 화면을 확대하면 그렇죠. 전체 화면 화면을 크게 보기 위해서 확대하면은 그쵸, 채팅창이 안 보이죠. 그렇게 하셨나 보네. 그렇게 하셨나 보네. 혹시 뭐 아무튼 한번 잘 해보세요. 나도 채팅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오면 시간의 단위가를 분석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또 선물을 드려요. 그런데 뭐 계속 다 공짜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 유료인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공개를 하는데, 회원님들 앞으로 이렇게 투자할 만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것을 가지고 하면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투자는 어떤 분야에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한번 감을 잡아봐요. 투자는 어떤 분야에 될까요? 투자는 전기차, 조 바이든 관련주, 4차 산업혁명, OLED, 핸드폰은 이제 롤러버폰, 로봇 관련주,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같은 AI 관련주,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전기차 시대가 크게 열려요. 그러면 전기차 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는 일단은 전기차는 빼도 박도 못해요. 어차피 그쪽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전기차 테마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생각을 해봐요. 전기차 주위에 많이 돌아다녀요? 별로 없어요. 앞으로 전기차가 더 커져요. 전기차 기본이 기본. 근데 우리가 전기차면은 막 테마주들이 참 많지만, 정말 대기업이, 전기차 시대 누가 대기업이 열지 중소기업이 하겠어요 그걸? 대기업이 열 텐데, SK이노베이션, SK 그 주유소, 이런 주유소에 일단 전기차 충전소가 쫙 깔리면 가장 간편하게 먼저 주유소에 전기차가 깔려야, 충전소가 깔려야 확산이 빨라요. 왜냐면 자동차 요새 기본적으로 이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니까 거기에 편하게 똑같이 지금 그 인프라가 그대로 깔리게 되면, 잠깐만요. 전기차 시대가 더 또 빠르게 온단 말이죠. SK 네트워크스예요. 떴어요? 떴어요가 뭐예요? 떴어요라는 뜻이 뭐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떴어요가 떴어요? 채팅이 돼요 이제? 요 SK 네트워크스 같은 전기차를 해야 돼요. 아, 썬썬이에요? 아, 근데 어떻게 왜 안 된 거였어요 아까는? 채팅이 안 된 게 뭐 저도 좀 알면 좋으니까. 화면 혹시 확대해서? 그래서 채팅이 안 보인 건가요? 그래서 그 채팅이 아까는 왜 안 됐고, 아, 나갔다 들어오니까, 나갔다 들어오니까 됐다. 그렇죠. 뭐든지 안 되면 컴퓨터도 그래요. 종료 버튼 누르고 다시 키면 돼요. 뭔가 안 되면 핸드폰도 그 방송을 보는데 뭔가 잘 안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지워버려요. 다시 깔아요. 그럼 돼요. 원래 그런 거에 다. 나갔다 들어오고 종료하고 하면 다 돼요. 그러면 SK그룹이 일단은 현대그룹과 만났단 말이에요. 충전소 앞으로 대규모로 설치를 할 거예요. SK 네트워크스에 대한 주가 움직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도 돈 좀 벌고 싶어요. 돈 버는 건 진짜 쉬워요. 이거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왜 무료 회원님께서 왜 돈을 못 버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보다는 이제 뭐 횡받아 가든 뭐 아무튼 나중에 이게 갖다 쳐요. 가면 뭐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밀렸다 이게 갖다 쳐요. 그럼 요 시기에라고 쳐요. 이 시기 6개월 동안 횡보를 하니까, 그동안에 다른 정보들이 막 올라가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팔고 다른 거를 사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결국 찝쩍찝쩍 됐던 종목들이 결국은 아마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빨리빨리 벌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산업 분야 혹은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을 변곡점 나온 상태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 거래가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빵빵빵빵 거래가 터진 게 몇 개 있죠 여기. 근데 그거는 여기고 여기고 요거가 넘어가면 탄력이 좀 붙을 거예요. 더욱더 거기가 바로 요 60개월 이평선이면서도 밴드 상단이에요. 6,000원이 뚫리면 이제는 못 사요. 이거는 어차피 전기차 충전소는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100개가 중국에 설치됐다면 우리는 한 개도 설치 안 될 정도로 충전소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 회장하고 SK 회장하고 만나갖고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대규모 설치를 이제 앞으로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그 상한가가 나요? 급등은 이때가 이제 SK 현대 만나가지고. 근데 쭉쭉쭉 가지 않고 한번 곤두박질 쳤죠. 다시 여기 넘어갔죠. 이게 바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갈 거를 일부러 못 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개인들의 흔드는 과정을 주게 되면 고스트로 비유하자면 흔들면 더블이다. 네, 흔들면 더블. 어렵지 않잖아요. 고스트 생각해요. 흔들면 더블. 제가 주식을 유치원 때부터 들으면 자라왔고, 제가 난 주식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제 경력을 보시게 되면 내가 쉽게 용어를 말씀을 드리는 게 회원님들이 어렵지 않게 주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주식 투자 상담사, 현물, 그리고 선물 거래 상담사, 혹은 펀드 판매 자격증, 그리고 제도권의 증권사에서 이런 방송을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증권사 많이 있잖아요. 그런 증권사에도 이런 방송을 증권에서 가서 했어요. 제도권 증권 사이트는 이제 비제도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를 회원님들이 뭐 많은 어떤 용어로 쓴다고 회원님들이 돈을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흔들면 따버리다. 쉽잖아요. 고스톱 다들 아실 텐데 뭐. 이런 건 이제 이제 앞으로 쭉쭉쭉 가겠구나. SK네트워크스에 대한 수급 잠깐 볼까요? 그리고 SK그룹 그 대기업 계열사가 PBR 0.5 근처면 담으면 돈이에요. 이거는 담으면 돈. 지금 보니까 이번 연도부터 해서 최초 단기순이익이 4자리가 되네요. 3자리, 4자리. 최초.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최초 앞단위가 2자로 바뀌는 연도네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들이 여러 증권사들의 레포트를 취합해서 평균치를 낸 실적이에요. 그래서 다 맞지는 않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분석이. 이것만 믿으면 안 돼. 근데 대략 이 레포트는 대략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벗어날 수는 있는데 한마디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연도라는 뜻이겠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실적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막 10배가 증가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꼭 10배가 아니어도 뭐 3배, 4배, 5배는 되겠네. 이런 개념으로 방향의 흐름을 보세요. 이 정도면은 이건 어차피 가야 되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작년도보다는 매출은 늘긴 늘어요. 또 뭐 예전하고는 조금 뭐 획기적인 건 아니어도 매출이 늘긴 늘어야 되는데 아무튼 서서히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대기업 계열사가 0.5 근처에 있는 종목은 제가 과거에 하나솔루션을 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1.54, 여전히 1.54네. 근데 그게 여기가 0.5였어요. 여기가 이때가 0.5였어요. 0.5. 하나솔루션이 월봉상 신호하는 게 여기죠. 난 여기 나올 때 내가 이건 이제 월봉상 장기적으로 신호 나왔다. 자, 하실 분들 하시면 되는데,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로서 태양광 어차피 가긴 가야 되니, 그리고 또 계열사의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이 세계 1위의 태양광 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 바이든 관련주 개념에서 이 분야가 뜬다. 근데 PBR이 이때가 0.5였어요. 그래서 담으면 돈은 되는 가격이고, 다만 이제 이평선이 역별이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꼭 막 달려간다 여기서부터 딱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겠지만 역별이니까 아무튼 이때 신호 나왔다. 0.5 이하의 대기업 계열사 사면은 일단 벌기는 벌어요. 그래서 모멘텀도 괜찮고, 지금 이제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와의 간격이 지금 이제 코앞 파라볼릭도 이제 상승 전환됐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거래가 느는 형태 속에 상승의 지향이 나왔어요. 넘어가게 되면 보통 한번 떠요. 근데 월봉상 보면은 이제 너무 길죠. 그럼 짧게 1주, 2주, 3주? 한 주 정도의 코스. 1주 코스, 2주 코스, 3주 코스. 주봉 봐요, 주봉. 주봉이 뭐예요? 옆에 호위무사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넘어갔죠. 이번 주 넘어가죠. 이게 더 가는 거죠, 이제. 내일 또 더 가는 거죠, 뭐. 더 가는 거겠죠. 분봉상. 내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일은 120분 분봉. 근데 이게, 일단은 하락장격 음봉이 나왔죠? 앞부분에 이제 양봉 깼으니까. 그리고 살짝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꼭 내일 더 간다! 이럴 수는 없고, 내일 살짝 조정받으면 내일 모레 간다. 이런 느낌으로. 점진적으로 가는 건 이제 확인된 거죠. 중기적으로는. 근데 하루, 이걸 가지고 하루를 예상할 수는 없고, 하루는 분봉 보는 거예요. 근데 내일 살짝 접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나도 얘기하겠네. 그렇죠. 주식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나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아니죠. 이거는 그런 거지만 내일의 위치는 그런 위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모비스, 특히 모비스 같은 경우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호가 이렇게 주봉에 찍히고 일봉에 찍히면서 종가상 금요일날 이거 이번 한 주 올라간다 예상을. 그러니까 주식이 양쪽 다 열 수 있는 구간이 있고 한쪽으로 쏠리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종목이 뭐 올라갈 수도 없을 거 아니고 그런 위치가 그 전 위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치 파악을 하는 거. 위치 파악. 주식 타임에 잡는 거지 올라가고 뭔지 모릅니까? 뻔한 거지 다. 뭐가 가는데 앞으로 뭐 보안도 가고 자율주행도 가고 전기차 쪽에 충전소도 가고 빅데이터 클라우드도 가고 스마트 그리드 가고 뻔한 거 아니까 갈 거 몰라 이거? 그 산업군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롤프도 가고 OLED도 가고 이재명 테마주도 가고 핵융합도 가고 여행주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아무거나 잡아도 먹긴 먹는데 왜 우리가 분석을 왜 해요? 빨리빨리 보려고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여유있게 쭉 하면은 뭐 벌 거는 널려있죠. 근데 회원님들이 돈 내고 들어오셨는데 1개월 가입비를 내고 6개월 후에 갈 걸 사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권방송 전문가는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 방송을, 그러니까 고수가 돼야지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같이 뭔가 폭등하는 걸 제가 드리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증권방송은 그러니까 웬만한 고수가 아닌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권회사 직원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이제 6개월 뭐 몇 개월 코스로 투자 개념으로 매일매일 빨리빨리 먹으려고 한다면 진짜 최고수가 돼야 돼. 이거는 웬만해서는 못해요. 저는 매일매일 짜릿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양쪽 다 열 수 있다 가지고 제가 뭐 내일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모든 종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고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모든 종목의 모든 위치를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걸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다 못 맞춰요. 주식. 모든 종목은 모르고 모든 위치는 몰라요. 아니 변곡점을 하는 것이 왔다 갔다 등락하는 거를 다 일일이 다 못 맞히는 거 그거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는. 내일 떨어져 내일 올라가요. 내일은 모르지만 내일 뭐 일주 후에는 뭐 알 수 있겠죠. 그게 변곡점이 따로 있거든요. 간다면 아마 내일 모비스가 갈 거예요 아마. 모비스. 좀 뛰어간다면 모비스가 뛰어갈 것이고 콤텍은 뭐 내일 꼭 간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 분봉 보면 이제 모비스가 좀 뛸 수 있어요 내일. 딱 120분 보면 어디서 회복하면서 내일 뛸 수 있는 자격을 냈어요. 위치가 좀 됐어요. 바닥권이기도 하고. 내일은 이게 좀 뛸 거예요. 그러면 주봉 밴드가 이제 대양봉이 거래 터지면서 밴드가 뚫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탄력이 좀 붙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간 빠지고 최고대라는 거 터진 거를 돌파한 상태에서 밴드 상단이 코 앞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요 밴드 뚫리면서부터는 장기적인 급등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앞으로 미래 에너지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미래 에너지. 이 핵 융합 발전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아요. 이 원자력 발전하고는 달라요. 핵 폐기물이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핵 폐기물이 있죠. 핵 융합 발전은 원자력 발전과 핵 융합 발전은 다른 거예요. 그냥 뭐 핵 하니까 뭐 원자력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핵무기에 악용될 우려도 없고 원전 사고에서 발생하는 핵 반응로의 붕괴 같은 현상도 없고 미래 에너지 이거예요 이거. 태양광 풍력? 아니에요. 그쪽은 그거는 그냥 그냥 뭐 하나의 쇼? 그는 그냥 돈벌이 하는 수단이라 봐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부수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지만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는 에너지가 해결이 안 돼요.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 가지고 그걸 커버를 다 어떻게 이거를 지금 원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그 화력발전소 그거 다 이제 없앨 텐데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또 원전도 없어요. 우리는 탈원전 국가라. 그 많은 에너지를 그걸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가 절대 안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미래 에너지 이거는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에 속하는 거라 과거에 조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 관련 정책을 펼칠 때 이게 강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가긴 갈 텐데 언제 가느냐? 지금 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까워요. 왜냐면 이게 간다고 친다면 언제 가는 건데요? 사상 최고대로 터트리고 돌파한 거라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이제 올라갈 여지가 높아요. 앞으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지난주 그리고 혹은 이번 주에 지금 오늘 누를 때 매수. 내일은 튄다니까 이제. 봐봐요. 내일 튄지. 내일 못해도 한 몇 프로 정도 올라갈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종가 베팅 이게 좋고 내일의 급등주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일요일날 오늘 시가 매수 이거 들어가고 시가야 들어가고 빠르면 오늘 올라가든지 안 가면 내가 내일 모레 갈 거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 눌러줄 때 사고 내일부터 튀는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거래가 실리고 이걸 내일 넘어갈 거라고 내일. 그럼 내일은 이제 매물대 쭉 튀는 거예요. 이제 튀는 거. 수익률 꽤 나올 수 있어요. 내일. 잘해요. 아무튼 나는 분명히 오늘 매수 드렸고 내일을 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들었다고요. 이 시간에 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사면 됩니다 라고 어제 드렸잖아 내가.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가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쭉 몇 가지 설명드리지만 이게 좋다. 시간의 단위가는 다음날 신규로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하다가 만 거. 그래서 모비릭스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비스. 모비릭스가 아니고 모비스라는 게 좋아요. 그 CM제약이 시간 외에 2.9%가 올라갔는데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대피조에 대한 FDA 허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FDA 허가 심사가 일정이 지체가 되고 있어서 주가 잘 안 가요. 근데 시간에 이제 움직이는 것이 좀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시세가 나왔어요. 한번 굉장히 무거워 이거. 한번 빵 뜨지만 또 못 가. 엄청 무거워 이거. 와,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 나도 한 번은 뜨겠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뜨긴 떴어요. 보통 뜨면 쫙 좀 뻗어야 되는데 딱 한 번 하나의 복만 강하고 그다음 또 못 가네. 굉장히 무겁네. 그래서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종목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건 하다 보면. 그래서 난 이거 잘 안 해요. 시간에 올라간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럼 내일 살만한 위치냐? 살려면 이렇게 고점 돌파하다가 하락장 음봉이 나왔잖아요. 고점 돌파다가 대응봉이 나오면 이걸 넘어선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기 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하나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이거는 하나의 스페이스 이건 필요 안 되고 필요 없고, 유테크 줄줄 줄줄줄 흐르는 거 있죠.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대응봉 맞고 흐르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시간에 방금 유테크 2.8%, 호전실은 2.4%.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스포츠 의류 생산 및 안다르 지분 취득 효과로 지금 올해 에슬러드 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거는 뭐 항상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분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 맞춰서 돈 벌면 돼요. 호전 실업? 이게 앞으로 전망이 밝아요? 서무의복인데, 서무의복은 좀 특징이 퍼가 낮고 PBR이 낮긴 해요. 그래서 항상 가격대로 저평가는 돼 있는데, 서무의복 앞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세계 무역기구의 조약을 트럼프가 탈퇴한 그런 협약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가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무의복이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 태평양 물산에 한번 올라간 적 있었죠. 지금 뭐 가다 못 가네.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기사가 남아요. 기사가 이런 식으로 기사 읽어보시면은 왜 이제 올라가는지가 이유가 나오고, 각종 또 자기만의 아는 루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 여기. 자,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잠깐만요. 안 나오네. 아무튼 이 의류 관련주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긴 있었는데, 의류란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슈가 나올 때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분야에 대한 글로벌적인 성장 분야가 아니라서 지금은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는 과열권에 있지만 이 코스닥이 자 멀리 봐요. 멀리. 과거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게 전 앞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나중에 뉴스 봐봐요.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거예요.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가 열렸다. 그 기사 나올 거예요. 이제 아마 봐봐요. 나중에 진짜 나올걸요. 제 비밀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이 이렇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장이 열릴 확률이 많아요. 근데 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로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자율주행, 드론, 배달용 로봇, 스마트 시티, 첨단 산업이 열리는 5G 시대와 함께 6G와 함께 모든 것이 첨단 산업이 육성됨에 따라서 이 삶의 질이 확 바뀌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때까지 공상과학이 나왔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거 모멘텀으로 갈 거라고 좀 보여져요. 이제까지 우리가 공상과학이 나왔던 게 다 실현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는. 주식은 언젠가는 근데 이거 한번 나와요. 언젠가는. 왜 나와요? 원래 주식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원래 주식이란 것이 과거를 언젠가는 회귀해요. 언젠가는. 언제 할까? 딱 지금이라고 봐요. 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10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하면은 나중에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니만 못 가는데요? 누가 3개월 얘기했어요? 10년. 그러니까 멀리 보면 그렇다고 멀리 보면. 피부에 안 닿았죠? 그거는 10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가 내 얘기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정을 기회로 본다면 항상 이번 조정을 받을 때마다 크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게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대처해서 손실만 나지 않고 먹지 못하고 기다리면은 좋은 게 확 왔을 때 이번 그 코로나 사건처럼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들어가면 다 돈 버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9.12 테러, IMF, 금융위기, 2008년도 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서 한 번은 또 빠질 거예요. 한 번은 또 한 번 빠질 거예요. 나중에 한 번은 또 나와요. 왜? 코로나가 이제 끝난 이번 연도 이제 그 여름철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돈 풀었던 확대 재정 정책을 이제 축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돈을 이제 회수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데 시중에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돈을 많이 이제 찍어내갖고 사람들한테 시중에 돈이 돌게끔 많이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죠. 근데 이거를 다시 회수해요. 그 사이에 시중에 돈이 이제 줄어드니까 순간적으로 위축이 된다고요. 그게 이제 이번 그 여름이나 이번 말쯤에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연말이나 내년도 초가 될 거야 아마. 우려는 아마 여름철 가면서 왜? 여름철에 사람들 여행 많이 가고 놀러 많이 가고 돈 많이 쓸 거야 이제. 코로나 끝나가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아니 지금 이번 연도 예상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예요? 작년도 마이너스예요. 아니 이미 세계에서 발표했어요. 이번 연도는 코로나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세계에서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끝날 거라고 이미 다 가정하고 경제 성장률이 이번 연들은 크게 올라가잖아요. 연말쯤 가서는 이제 끝날 거라 하잖아요, 지금. 이미 정해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나. 얘네들이 코로나를 일부러 어떻게 한 건지 아무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끝날 거라고 가정하고 계산이 다 나왔다고 지금. 남부한 국가들은 코로나가 없어요. 뉴질랜드, 호주 없어요. 그쪽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도 맞으니까 이제 없어질 거라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여행주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여행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코로나 끝날 거니까. 시장이 반응하네. 다 알고 있구만 시장은. 시장을 잘 보시라고요. 시장을. 항공주는 왜 이렇게 올라가요?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행주를 보통 이제 노랑풍선 가지고 했었어요 여행주를. 지금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행주 해야 돼요. 롯데 관광개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행주 같은 경우에 노랑풍선,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과거에 여행주를 우리가 언제 시작을 했냐면 시작한 날짜가 노랑풍선, 코스맥스, 그 당시에 그런 거 했었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코스맥스, 여기 노랑풍선, 여기 9월달 연말에 백신이 나올 거라고 그때 가정했거든요. 트럼프 백신 빠르게 생산을 하려고 노력했죠. 선거 이기려고. 그래서 근데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신호가. 들어갔죠. 그게 이제 9월달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노랑푸선 그때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 먹었어 이만큼. 근데 예를 들어서 배세 같은 경우에도 플라잉카예요. 자, 플라잉카는 하늘은 나는 자동차예요. 하늘은 나르는 자동차가 지금 날아다녀요? 아직도 오랜 후에, 아직도 시간이 몇 년 후에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백신이 나온대요? 그때 당시에는 백신에 대한 뭐 나온다 안 나온다는 잘 예상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9월 달인데 시스템 포착이 되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래서 뉴스는 후행성이에요. 뉴스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 나온 거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그냥 받쳐주는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지, 기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포착이 되면 기사를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거지. 9월 달에 백신이 나올 거란 걸 누가 알아요? 나오잖아요, 시스템에. 그래서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흐름들을 편승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단정적으로 뉴스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날 상한가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용화가 나중에 된다고 이날 그럼 왜 올라갔어요? 이거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이제 반응한다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이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나중에 나와요. 재료가 없는데 올라가죠. 나중에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하나씩 깨우치게 되는데, 호재가 없는데 올라가요? 나중에 호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만들어지는 것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분야를 본격적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발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갖고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가지고
날아가는 비행기가 아직도 멀었는데 왜 가요? 왜 날아갔어요? 한참 멀었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날아가잖아요. 차트의 타이밍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자는데 왜 올라가요? 기대감이죠. 아직도 멀었는데 불구하고 9월 작년도 9월 가을부터 1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코로나가 끝나는 거는 항상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고 원칙에 맞는 매매 하시면 돼요. 원칙에 맞는 매매. 자, 그리고 그래서 다른 거 세방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이거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는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라. 2차전지 2차전지 있죠. 2차전지 쪽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한 거. 우리 하는 거 뭐 에너지 쪽 뭐 다양해요. 스마트 그리드 비롯해서 에너지 쪽, 핵융합 에너지라든가 그린 뉴딜 쪽. 그리고 YIK는 시간에 2% 올라갔는데 실적 발표에서 올라갔어요. 지금 내일 살만한 분야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지금은 월봉이 꾸역꾸역 올라와서 고점 돌파 속에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은 보통 이제 매도를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하루하루를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을 바라는 시각, 이거는 이번 달 이 봉 자체가 매도하는 봉이에요. 거래가 느는 장대 양봉은 매도달이 매도달.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로 지금 들어가서는 먹을 수도 있죠. 짧게. 근데 어렵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확률 게임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시간에 지금 2% 올라갔지만 뭐 3자 배정 이슈로 가는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응봉이 나오면 이걸 뚫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고점이 자꾸 낮아지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깨지기 직전인데 이거 고점 낮아지면서 대응봉 맞고 약세 나고 깨지기 직전이라 한다면 월중 깨졌는데 이거 뭐 깨지겠구만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의 단위가에서 특징을 몇 가지 봤고, 그리고 지니틱스가 시간에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매도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우리가 매수만 공부하고 내일 올라가는 모멘텀 공부한 거지 뭐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한 거예요. 시간의 단위가에서 올라간 것은 아까 그런 것들이고 떨어진 거는 이거예요.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도 감소했대요. 전년 대비.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이 1월달, 2월달 보통 발표를 하죠. 실적 발표 이루어지면서 안 좋게 나와서 시간에 한 5%가 떨어졌어요. 5%면은 시간에 5% 정도면 꽤 충격을 줄 수 있는 퍼센트? 다음날 좀 영향이 있겠구나. 하락의 강도가 셀 수 있는. 그럼 내일은 전저점 붕괴 이제 우려가 생길 텐데, 거래가 실리고 전저점 붕괴는 기본적으로 아웃!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이게 봐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됐죠. 봐요.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은 똑같구만.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에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이 나오듯이 거래가 대량 거래 터졌던 시점에서 터지면 뭐라 했어요, 내가. 거래 터지면 반드시 가야 돼요. 약세가 나면 안 돼요. 이때 매도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걸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분들은. 너무나 쉬운 거구만. 다시 올라갈 이런 상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거래가 터진 약세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팔아요, 저는. 다시 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번 중에 못 가요. 한 번이나 갈까 말까? 9번, 8번 떨어져요. 한두 번 갈 수도 있죠. 100%한 건 없어, 이상해. 확률 게임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대부분 떨어져요. 이때 팔아야 되는 거고, 지나갔으니까가 아니고, 이때 물어봐도 난 그 얘기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방송을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합니까? 몇 년 동안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거래 터지는 약세는 무조건 파는 거라고. 일단 내가 지금 보시면 아시는데 내가 뭐 맨날 말이 달라지나요? 거래 터지는 약세는 무조건 판다고 몇 번 얘기했어 내가. 그러니까 지나간 다음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래서 초보자 유치원생도 그냥 끼워 맞추면 거래 터지면 약세 팔면 되네요. 떨어졌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나간 다음에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말을 내가 했으니까 맞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전저점 붕괴는 추가하게 더 쐐기를 박는 거죠. 만약 전저점 붕괴되면 완전한 쐐기를 박는 거지. 뭐 아예 이제 한동안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 거는 싹싹 정리를 해봐야지. 아, 보유였어요? 아, 안 되죠. 그렇죠. 오늘 파셨군요. 오늘.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을 누군가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유튜브에 계신 저 다알님이 이제 이거를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잘 파셨네. 이거 안 팔았으면 내일부터 이제 박살나고 이제 몇 달 동안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그걸 뭐하러 가져요? 아닌 건 버려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아까운 나머지 아닌 종목을 그냥 끝까지 보유를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를 왜 가져가냐는 거예요. 버려야지.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하고 시간 하니까 떨어진 게 또 뭐예요?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뭐 다른 건 특이한 게 없고 시간의 단위가가 아닌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쭉 보시면서 어이구 아니구나. 아니 다른 거구나. 구형테크 같은 지금 이게 그 애플카 관련주 애플이 먼저 현대차에 제의를 했는데 이 아직 검토 중이고 아직까지는 뭐 아직 확인된 게 없다 해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어요. 뭐 철수설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안 한다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동안에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코리아 FT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죠. 이것도 애플카 관련주로 자동차 부품주예요. 거꾸로 올라갔듯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버리셨어요. 며칠 전에 잘 보셨네요. 유로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주식을 여기에서 매도를 보통 치고 여기까지 가져가는 일은 없죠. 아무리 못해도 5인선 붕괴가 되는 날 다 팔았겠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카 쪽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2억도 벌어진 건 안 돼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가 애플카 개념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업황이 좋아요.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수차 마찬가지로 세계 글로벌 탑5 안에 지금 들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애플카 아니어도 원래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바닥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뜬 거는 안 돼요. 이건 나도 안 해요. 뜬 거는 안 하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만, 그리고 가격적으로 저평가 있는 것만,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최근에 크게 올라간 애플카는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 코리아 FT를 비롯해 일부 애플카는 별로 안 빠졌어요. 또 올해 거꾸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애플카 쪽이 악재가 나왔어요 지금. 애플카 악재 기사를 좀 보여드릴까요? 해명 공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현대차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애플과의 협력 요청 받고 있으나 안녕하세요. 요청은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게 없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당연하지. 진행을 이게 글을 읽어봐요. 이게 말장난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 진행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걸 쓴 거에다가 지금 그 사람들은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요청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요청을 받아갖고 기대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정된 바가 없죠. 결정된 것도 없고 아직 뭐 진행하는 건 없어요. 몰랐어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라 최근에 뭐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진행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흔들어대고 나중에 난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이쪽 분야가. 왜냐면 먼저 요청을 받았고 앞으로 현대차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내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외교 문화 이런 것 외교적 흐름들을 공부를 좀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이 이게 자연스럽게 뜬 거라 생각하세요? 한류 열풍이라는 게 누군가가 만든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J-팝? 그쵸 일본 J-팝이라나? 아무튼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갑자기 한국 문화가 떴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대중문화가 발전돼서 뭐 더 우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해서 떴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는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이나요? 누군가가 뒤에서 아무것도 조정 안 하고? 혹은 패션이 이번 연도에 어떤 패션이 유행하는지 그게 누군가가 뒤에서 그 흐름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번 연도는 패션은 뭐 이런 패션이 유행한다. 이걸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대로 다 정하는 거예요, 뒤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밀고 싶은 어떤 특징적인 그런 어떤 흐름들을 이번 연도는 이게 유행한다.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유행시키는 거거든요. 그 회의 뭐지? 또 까먹었네. 전 세계를 뭐 보통 옛날에 음모론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경제 회의들 그 이름이 있어요. 아무튼 경제 회의 거기에 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가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음모론이 있었던 지금은 공개를 하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전체를 움직이는 거지 자연의 순리대로 갈까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성장했고 중국이 왜 성장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성장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중국은 우리나라 제가 학생 때 그런 얘기를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5천만 원만 들고 중국에 가면은 엄청난 부자로서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5천만 원만 들고 가면 돼요.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런 중국이 갑자기 커졌어요. 어떻게 커졌어요? 미국이 다 해준 거예요. 미국이 개혁 개방을 해줘갖고 키운 거예요. 세계 공장 역할 하라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상상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미국이 키워냈어요. 근데
키워냈는데 얘가 커지니까 몸집이 커지니까 덤비는 거예요 지금 미국한테. 키워냈는데 미국은 자기들 손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가 퀄컴, 인텔 그런 기업들이 생산은 안 해요 잘. 생산은 안 하고 위탁 생산을 맡겨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생산. 한국이라든가 대만, TSMC. 걔네들은 설계만 해요. 생산을 하는 단계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당연히 그러겠죠. 공장 가동하고 거기서 암 걸리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막 그런 사람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은 깨끗하게 그 나머지 다 중국에서 만들고 동남아시아 만들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쓰고 이용을 많이 하죠. 그 미국이 할 줄 몰라서 깨끗한 나라 미국 나머지는 다 그냥 뒤에서 이제 그래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라고 임무를 줬어요 중국한테. 근데 얘가 커지니까 갑자기 정신을 놓고 이제 덤비는 건데, 근데 이제 등치는 계속 커지고 중국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니까 그거를 없앨 필요까지는 없고 거기다 빨대를 꼽아갖고 지분만 확대하면 돼요. 미국 자본 들어가서 중국의 그 자본만 다 그 미국 자본으로 손아귀 넣으면은 중국이 아무리 커도 계속 줄줄줄 새는 거예요 미국으로. 배당받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아무리 벌어봤자 삼성전자 지분들이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줄줄 새는 거예요. 배당 주고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 키우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본을 확 들어왔고 지분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IMF 때 그렇게 빨대를 꽂고 다 이게 미국이 다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류가 왜 생겼어요.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1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길을 열어주니까 이게 커졌지. 빌보드 차트에 1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졌겠어요? 그럼 1위는 어떻게 하지? 그게 또 맘만 먹으면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다 힘의 논리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현대차가 그러면 갑자기 왜 커진 거예요? 갑자기 현대차의 모든 자본과 기술이 갑자기 집중됐단 말이에요. 독일 3사의 벤츠, BMW, 그 아우디 이런 그쪽에 유명한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현대차로 갑자기 집중적으로 몰려가지고 현대차를 키우는 것이 뭔가 분위기가 확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만들면서 갑자기 커진 거예요. 제네시스 만들면서. 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거든요. 세계의 흐름이 한국으로 집중이 돼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은 미국의 계획하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을 키워가지고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키워. 일본은 안 돼. 위험해요. 일본은 과거에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라서 잘 키우진 않아요. 그래서 죽이진 않지만 한국이 제일 약해요 지금. 한국을 세게 만들어야 중국을 나중에 견제할 수 있는 나라로. 왜 우리는 동맹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그 군사적으로 수출한 그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국의 허락 없이는 그게 운영이 안 되게끔 다 시스템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 안에 군사 시스템이 우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미국과 어차피 한 동맹이라 한국을 기본적으로 삼아갖고 중국을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미국이 알아서 이제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5G도 다 끌어내린 거예요. 미국의 화이저 화이 아니고 뭐죠? 갑자기 또 다른 거 뭐지? 중국의 화웨이 중국의 화웨이를 끌어내렸잖아요. 미국이. 그거 어떻게 끌어내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중국을 키울 때 다 계획을 잡고 키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중국이 커지게끔 미국이 가만히 처음부터 제재할 그런 어떤 건덕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고 마냥 무조건 키웠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자본이,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중국이 컸기 때문에 그걸 기술을 가지고서, 예전에 많이
설명했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이 미국 기술 가지고서 그 5G의 그 기술을 키워낸 거라 그 기술을 가지고 미국 기술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써요. 뺏었어요. 화웨이는 이제 망했어 이제. 근데 이제 완전히 없애진 않겠죠. 미국 자본 들어가서 이제 인수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지분을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 중국을 밀어주지 않. 다 준비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어떤 문제가 될 경우에 바로 컷할 수 있게끔 그 나라의 힘을 죽일 수 있게끔 처음부터 다 장치를 해놓고서 키우거든요. 그 지금 미국 자본 이제 앞으로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100% 외국계 자본을 들이게 만들어서 금융기관을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이번에 1차 무역 합의를 했거든요. 미국 자본 100% 자금 들어가서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IMF를 터트려 갖고 그렇게 자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런 식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덩치는 커져봤자 거기에 다 꼽아갖고 미국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 다 계획하에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현대차는 앞으로 커진다고 봐요, 더. 현대차는 더 커진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아니네? 안 하네?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내용이 당연한 내용.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냥 뭐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연 저거를 애플과 현대차가 한번 말이 나왔던 그 내용이 앞으로 안 할 것이냐. 현대차와의 손을 잡을 거라고 봐요. 많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키우죠. 그 TSMC의 그 파운드리 수주를 줄 것들을 요새 인텔, 퀄컴 뭐 어마어마하게 삼성한테 지금 파운드리를 줘요. 수주를. 삼성 무인장 그쪽에서 많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따지고 보면 또 중국과의 어떤 연결성을 또 본다면 대만보다는 한국을 굉장히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한국도 동맹국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자동차 쪽은 지금은 별거는 지금은 좀 못 갈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아직은 그걸 단정적으로 앞으로 애플카는 끝났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올라갔던 애플카는 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지 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애플카 관련주라 보는 자동차 부품주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큰 자동차 부품주는 안 돼요. 짧은 상태의 저평가 속에 있는 거는 굳이 뭐 매수할 필요까지도 없고 매도할 필요도 없고 보유주 관리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세계를 크게 봐요. 길게, 크게, 좀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너무 그냥 앞에, 눈앞에 있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숲을. 좀 멀리 계획을 잡고. 그 다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일단 그 정도? 자동차 쪽 전반적으로 당분간 못 갈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 그쪽 자제하시고.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진 사람 이런 거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아니,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보유하면은 한 달 동안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얘기한 건 끝나지 않았다는 건 장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끝나지 않아도 팔 거는 팔아요. 이런 거 안 되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이것도 큰 거는. 최근 올라갔던 거. 끝나지 않았어도 안 해요. 끝나지 않았는데 보유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예상이잖아요, 또.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보지만, 그럼 그렇게 보는데, 그럼 왜, 끝나지 않았는데 왜 팔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거는 안 팔아도 돼요. 바닥에 있는 거, 안 뜬 거.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끝나지 않았어도 이격도 큰 거는 안 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끝나지 않았지만 초기에 있는 바닥의 월봉은 안 뜬 건 되는데 뜬 거는 안 가져가요. 100%라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뜬 거는 어차피 이제 한참 동안 못 가는 거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재명 때문에 못 갔던 것들의 주가 움직임 앞으로 한번 좀 뜰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벌써 11시 50분이야? 아, 그리고 위지 스튜디오.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신고가 이게 이런 게 이게 뭐 주식은 100% 없지만 제 기준에서는 100%못 간다고 난 봐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이거는 신고가의 대응봉에 거래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빠질 거 이렇게 한번 봐봐요 나중에 이게 빠져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건 너무 쉬운 패턴이라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모르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뻔히 떨어진 거 보니도 안 파는 거 이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 대한 그 흐름이 같이 움직이지 혼자 가겠어요? 로봇 혼자 가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로봇스타가 움직이면서 로봇보다 같이 가요.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 당분간은 로봇스타가 조정을 좀 받음에 따라서 못 갈 여지도 있어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로봇 재매수는 급하진 않아요. 급하진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지금 이제 다른 건 없고, 다른 건 없고, 방금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드린 거, 그런 거 좀 안 하시면 되고, 그 로보 지금 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로보스타를 봤을 때는 이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시고, 수소 관련주가 앞으로 성장한다고 아무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수소 관련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앞으로 수소차가 나올 거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그리고 W게임즈는 한번 이익 실하고 지금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자제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뭐 급한 중요하게 볼 거 하지 말고 쭉 보니까 뭐 다른 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마칠 텐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매일같이 뭔가는 나와요. 일단 내일도 또 급등할 거예요. 뭔가 우리 내일도 또 급등해요. 내일도 봐요. 내일 또 급등하는지. 매일같이 내가 급등하는 거 지금 날짜별 매일같이 급등 매일같이 뭔가 하나 나와요. 일단은 알고 계세요. 일단 아마 모비스가 움직일 거예요. 예상은 모비스가 움직일 것 같고 우리가 또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 중에 뭔가는 또 움직여야지. 그래서 분산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분산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하나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 팬들이야 제가 구성을 시켜드리고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무료 회원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포트에 대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원님들은 톡톡 하나 제가 알려드리는 거 한두 개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거 안 가면 수익 안 나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지 전체 계좌가. 주식은 전체 계좌를 관리하는 거예요.
한두 개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무튼 모비스라든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혹은 SK 네트워크스 같은 게 내일 뭔가 좀 가는 게 보이는 건 모비스가 가장 유력하고, 롯데 관광개발 그거 이제 120분 분봉상 일단 기본적으로 정별 상태에서 가고 있어야 내일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120분 과열권이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로 봤을 때는 꼭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지는 있지만 양쪽 다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요거 모비스는 가장 유력하죠. 바닥에 있으니까. 오후수 회복 첫날이라 조정 받았잖아요. 그럼 내일은 내일 간다. 요거는 이제 모비스가 가장 확률이 높죠. 모비스.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주식은 절대 100%란 것이 없기 때문에 분송을 통해 매매 기술을 또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매 기술이 없어도 편하게 매수 매도를 딱딱 찍어서 편하게 하고 싶다. 유로 가입하시면 이런 문자 메시지 그 채팅창에 들여서 매도를 딱딱 찍어드리니까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매도를 딱딱 찍어서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하셔서, 그래서 그 카페를 한번 가보세요. 다 있으니까 증거물들이. 오늘 10일 연장권 오늘까지 해달라고 해서 좀 해드렸는데, 그거 이제 종료가 되니까 잘 결정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파격적 이벤트가 지금 또 열리고 있죠. 여기서 설날 맞이 이벤트로 지금 인터넷에서 직접 결제를 하시게 되면 5일을 더 받아요. 5일을. 그래서 지금 연장권 10일에 5일을 더 받기 때문에 굉장한 가격적 할인이. 이거는 저는 원래 100만원 가지고 봐요. 무료. 아이고 또 올라왔어. 잠깐만요. 실제 100만원을 원래 결제를 하고 들어오시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데 여기 있죠. 100만원. 그래서 100만원 내고 지금 결제를 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 것처럼, 본래 제가 그 정상가 100만원이에요. 한 달.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방송으로, 왜 명품 방송인지, 난 찍어주는 쪽집게 방송이에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딴 데 가서는 하다가 딴 데 가서 못해요. 무료 카톡방 있죠. 무료 카톡방 여기 있잖아요. 무료 카톡 신청하기. 누르시면은 무료 카톡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무료 카톡, 이게 무료 카톡 아니에요. 무료 카톡. 여기다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 계신 분들 전문가를 잘 선택해야 회원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방송을 벌써 이 나이에 방송만 15년이고 20년 안 되면 고객센터 전화하면 되죠. 고객님들의 센터가 있잖아요. 여기 고객센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돼? 그냥 고객센터 번호. 지금 전화 받아요. 12시까지 정도는. 하려면 빨리 하세요. 지금도 전화 받아요. 12시까지. 12시죠. 막 이제 퇴근하실 거예요. 퇴근 아니구나. 12시가 넘어가서도 계시겠구나. 요새 1시간을 더 방송 프로그램이 연장이 돼가지고 새벽 1시 정도까지도 전화 받아요. 지금 전화 받으니까 야간 전화번호 내지 1600번에 5508 전화하셔도 지금 전화 받습니다.
회원 문의하실 분들 한번 쭉 전화번호 있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있을 거예요. 여기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00번에 5908 기본적으로 전화 주면 받으니까 내일부터 같이 한번 해보시고 바로 급등하는 것 또 한번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또 내일도 뭔가 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하루에 한두 개 이상씩은 꼭 뭔가 나오긴 나와요. 당일 급등주가. 그래서 고객센터 등급 보름달님 고객센터 전화하셔갖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정보들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또 강남 큰손에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각종 또 여러가지 또 유튜브 보신 분들은 제 거에 대한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면서 MTNW 많이들 오셔갖고 잘 강남선가 성공 투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항상 3시 반에 장 끝나면 하고요. 저녁에 22시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안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은 강남 큰손 요 MTNW에 오시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소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제 페이지에 여기로 오시면 돼요. 자, 여기 있죠? 여기로 오시게 되면 제 요 페이지 이 페이지가 이 페이지 지금 여기 오셔갖고 녹화 방송도 보시고 카페 가기 누르면 카페 가기 내용도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하실 분들은 여기 결제하시면 되겠고. 자, 종료할게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딩님 계세요? 유딩님 뭐 질문하셨어요? 유딩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 드렸구나 내가. 유딩님 계십니까? 유딩님 아직 안 끝냈는데 계세요 안 계세요? 나가셨나? 유딩 0719님 안 계세요? 나가셨나요? 나가셨구나.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